안녕하세요.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평 SK뷰 회모로입니다. 바로 일반 사항들 알아볼게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었네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이에요. 딱 적당하네요. 17개 동에 총 1559세대입니다. 그 중에 일반 분양이 884세대예요. 입지 환경 알아볼게요. 이쪽에 부평역이 딱 있고요. 이쪽이 부계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대지고요. 부평역에서 우리 땅까지는 1km 정도 돼 보이고요. 부계역은 그거보다 가깝습니다. 부평역은 트리플 역세권이죠. 이슈가 되고 있는 GTX 비노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쪽에 송내 IC가 있네요. 학교가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 벨트를 형성하고 있네요, 학군이. 네,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이쪽이 부평역이고요. 여기 부계역이 있습니다. 이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기 송내 IC입니다. 경인로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큰 도로가 되겠죠. 이 서울 외곽순환도 고속도로는 이제 주요 간선도로죠. 큰 도시들을 잇는.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이쪽이 경인로고요. 이 경인로에서 이제 빠져서 그 하위 개념의 도로가 이렇게 크게 묶여 있는 겁니다. 요 블럭 안에 우리 땅이 있는 거죠. 중심부에 있네요. 요 블럭 안을 살펴보면 여기 부평역, 부계역, 그리고 인천 북에서 초등학교, 인천 부흥 고등학교, 북의 고등학교, 부평 여자중학교, 부평동 중학교, 이 블록 밖은 일단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들이 묶여 있어요. 여기 인천 부흥 초등학교도 있네요. 이 블럭 안에 학교가 꽤 많이 있습니다. 부평역에서 1km 남짓 떨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역에 딱 붙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1km 정도 떨어진 단지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역에 딱 붙어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보조 간선급의 도로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주거로서는 조금 열악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편리할 수는 있어도 많이 이제 소음도 유입되고 조금 시끄럽죠. 그런 면에서 보면 생활의 편의는 조금 떨어질지라도 이쪽 안쪽에 블록 안쪽에 들어있는 이 블록은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학교도 이제 바로 붙어 있고요. 네, 이 블럭 안에 도로 체계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제가 이렇게 도로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이유가 항상 이제 재개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접근 방식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기존에 있던 도로의 용량이 과연 새로 이제 신축이 돼서 많은 이제 인구수가 늘게 되는데 이 가구 수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땅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이쪽이 이제 가장 큰 도로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쪽에서 이 그 다음 큰 도로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도로를 제가 이제 쭉 살펴봤는데 그렇게 도로의 폭이 여유롭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좁은 건 아니고요. 차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선은 확보가 돼 있는데 일단은 우리 땅을 기점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모퉁이마다 이제 다 이제 접근이 되다 보니까 교통 체계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런 방식들을 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다른 이제 재개발 지구에서도. 좀 더 들어서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구역 경계죠. 우리 이제 구역 경계인데 우리 구역에 땅을 도로로 편입시켜서 이 도로를 이제 확폭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개발이 주변으로 다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접근하는 도로들이 여유롭게 되겠죠. 현재는 보시면 이제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를 이제 주 도로로 보고 도로를 확폭을 해놨네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서 바로 배치도도 살펴볼게요. 이 배치도를 보시면 주출입구가 이렇게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500세대가 넘어서 두 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이제 북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여의치 않았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지구다 보니까 그 용적률이 이제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전체적인 배치 컨셉은 대지의 형상에 맞게 외곽으로 이렇게 측벽 배치를 쭉 놨어요. 정갈함을 일단 가져갔고요. 동쪽에는 이렇게 탑상형을 이렇게 배치를 했네요. 탑상형 4동을 배치를 하고 단지 서측에 있는 동은 이렇게 니은자로 해갖고 배치를 했네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배치가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중앙 쪽에서 어떻게 통경축을 좀 크게 냈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제가 봐도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지구 안에 이제 공공문화시설, 주차장, 그리고 종교시설, 어린이공원에서 지구 안에서도 이렇게 용도별로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치도를 쭉 보다 보니까 이 111동 요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요게 조금 제 눈에는 좀 이상해 보여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을 진짜 한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갈 데가 없더라고요. 요 111동이. 그래도 이거 설계하셨던 분도 상당히 고민하셨고 참 아쉬웠을 것 같은데 도저히 이게 어디 움직일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종교시설 이렇게 해서 정면에 있는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져간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아쉽긴 해도 이 배치 안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동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남향 위주로 배치가 돼 있어요. 남서, 남동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이쪽 판상형은 이제 남서향으로, 그래도 이제 남향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탑상형들의 여기 3호 라인들은 북축으로 살짝 돌아가 있긴 한데 이쪽 동들은 아무래도 이쪽이 다 탁 트여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쪽도 있고요.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아 보여요.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탑상형 여기 2호 라인, 여긴 3호 라인이네요. 이쪽 오른쪽 부분 여기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동들은 크게 뭐 나빠 보이는 동이 없네요. 여기 이제 111동 정도가 조금 계속 이제 배치해서 제 눈에 자꾸만 이제 거슬리긴 한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동이 어디냐 저한테 물으시면 일단 뭐 한눈에 봐도 너무 쉽습니다. 여기 117동에 1, 2호 라인, 116동에 1호부터 4호 라인, 이쪽은 뭐 어린이공원 딱 보고 있으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115동에 이쪽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115동은 이쪽 이제 학교 쪽으로 이제 열린 조망이 있죠. 어린이공원이랑. 그다음 114동도 괜찮고요. 그다음 116동도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제 탁 트여 있으니까 여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105동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세모 어린이공원 쪽 이쪽으로 해서 이제 북예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조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렇게가 좀 괜찮아 보이고요. 나머지에 이제 여기 보시면 판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요 부분들은 이제 향이 괜찮아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남서향으로 조금 이제 기울어져 있는 요 동들은 글쎄요, 여기는 이제 뭐 나쁜 건 아닌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어드밴티지가 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남동향으로 이제 보고 있는 요 호수들은 요 동은 이제 어린이공원 보고 있으니까요. 요 호수들도 뭐 그렇게 큰 어드밴티지는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요 동광거리나 이쪽 동광거리나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배치가 밸런스가 잘 맞춰져서 뭐 어느 동을 가시든 어느 호수를 가시든 크게 나쁜 호수는 없어 보여요. 개인적으로 조금 좀 기피하고 싶은 부분들은 뭐 여기 3호 라인이나 뭐 111동 정도 뭐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뭐 편차가 없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조합원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103동부터 알아볼게요. 103동을 보면 59A 타입 쭉 갖고 가셨네요. 여기 51 타입도 고충부 좀 갖고 가셨고, 그 다음에 104동은 하나도 안 갖고 가셨어요. 104동 여기 괜찮은데 말이죠. 84 타입이라 그랬나요? 그 다음에 105동을 보면 여기 59 타입 쭉 갖고 가셨네요. 역시 20평대가 대세인 건 맞네요. 20평대를 많이 갖고 가셨어요. 106동도 보면 20평대 59A 타입 쭉 갖고 가셨고요. 107동은 74 타입도 이렇게 많이 갖고 가셨어요. 108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갖고 가셨네요. 108동인데요. 108동은 거의 다 갖고 가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20평대라서 이렇게 갖고 가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109동 그렇네요. 84 타입은 거의 선택을 안 하시고 여기 보면 다 이제 이쪽은 또 84 타입을 선택을 또 하셨네요. 110동. 여기는 이제 하고 가까우니까 최대한 이제 여기랑 가까운 데를 84 타입 쪽으로 다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20평대에서 선택을 하나도 안 한 게 여기 110동이랑 111동이에요. 111동. 예, 111동 선택을 안 하셨네요. 예. 그리고 110
112동도 많이 선택을 안 하셨어요. 여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뭐 1조 때문에 그랬나요? 112동도 그 20평대를 다 선택해서 갖고 가셨어요. 여기 112동. 113동은 이제 84라 이제 안 갖고 가신 것 같고 114동도 그렇게 많이 선택을 안 하셨습니다. 115동은 5구 타입, 이 날개에 있는 5구 타입 좀 선택을 하셨네요. 이렇게 쭉 선택을 하셨고 116동 이제 84라 선택 안 하셨고 117동도 5구 타입 쭉 선택하시고 84 타입을 선택하셨어요. 117동 여기네요. 아, 여기 이제 어린이공원 딱 보이니까 괜찮죠. 근데 116동은 이제 거의 안 갖고 하나도 안 갖고 가셨네요. 여기도 제가 볼 때는 117동보다 116동이 더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5구 타입 위주로 선택을 많이 하셨고요. 84 타입 선택을 하신 분들은 이제 110동 여기 조금이라도 이제 여기랑 한 발짝이라도 가까우면 이제 좋으니까 이제 선택을 하신 것 같고 117동을 좀 많이 선택하신 건 이쪽이 좀 길게 열려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나쁘진 않습니다. 116동은 이제 향에서 조금 유리할 것이고 117동은 이제 조망권에서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116동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씩 다 갖고 가셨어요. 역시나 20평대를 대부분 갖고 가셨네요. 네, 다음은 단위 세대입니다. 네, 여기서도 여지없이 이제 치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몇 억짜리 이제 물건을 사려고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아파트는 치수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치수를 이렇게 표기 안 하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하루빨리 이게 빨리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뭐 개선이 어려우면 법을 뭐 제정해서라도 이거 뭐 치수 기입하게끔 해서 분양 승인 때 그 조항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큽니다. 네, 제가 이제 5구 타입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 5일 타입은 간단히 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5일 타입을 봤더니 꽤 이제 매력적인 평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5구 타입이랑 이제 거의 8회 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한 두 평 반 정도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평면 구성이 되게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욕실이 한 개인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현관 들어오면 그 주방이랑 거실을 이렇게 공간을 묶어서 5일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잘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침실도 이렇게 딱 3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타입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선택을 많이 안 하셨어요. 조합원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왜 선택을 안 하셨는지. 꽤 괜찮은데 말이죠. 네, 5구 A 타입이고요. 제가 이렇게 치수를 역산해서 넣습니다. 이 넣는 기준은 언제나처럼 현관문의 폭을 1m, 욕실의 깊이를 1.5m로 잡고 이 옆에 있는 이 두 칸을 1m로 봤습니다. 이 숫자는 밀리미터 단위고요. 2700이면 2.7m입니다. 치수를 내는 기준은 안목 치수 기준으로 냈고요. 안목 치수는 눈에 보이는 이제 벽체 끝선 여기까지의 거리를 역산해서 제가 냈습니다. 이 숫자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5구 A 타입 총 472세대 중 122세대를 일반 분양하네요. 조합원분들이 많은 선택을 하셨어요. 위치 보시면 이 탑상형이 이제 날개 쪽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니은자의 날개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이 111동도 이렇게 있네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평면은 제 영상 중에 이제 평면 읽는 법 기준으로 해서 쭉 읽겠습니다.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 들어오면 이쪽에 수납장 있고요. 공용 욕실이 딱 있네요. 이 복도 살짝 들어오면 침실 2가 여기 위치되어 있고요. 거실, 그다음에 주방 식당 이렇게 있네요. 주방 식당에서 나가면 발코니 여기 다용도실로 쓰일 것 같아요. 세탁기는 요쯤에 위치하겠네요. 거실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안방이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대피 공간, 부부 욕실이 이렇게 딱 있네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침실 3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침실 3에서 들어가면 여기 실외기실이 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3.5, 깊이는 3.3m고요. 거실의 폭은 3.9입니다. 침실 2는 2.7이고요. 깊이는 3.2m. 침실 3의 깊이는 2.8, 폭은 3.3m입니다. 주방의 폭은 3.3m고요. 짧은 이 폭을 제가 한번 내봤어요. 1.8m입니다. 이 평면의 특징은 전면 3베이를 가진 판상형 구조입니다. 일단 마통풍이 되죠. 최근에 이제 택지개발지구를 제가 이제 리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좀 3베이라 그래서 조금 생소하긴 한데 재개발 쪽에서는 대부분 84해배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렇게 3베이 구조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 이유는 이제 5구 타입부터 4배를 갖고 가면 이 배치가 안 나와요. 이 세대수를 이제 내기가 쉽지가 않죠. 거의 재개발 지구나 재건축은 그 5구 타입은 3베이가 기준이에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쪽에 이제 실외기가
있고 여기 대피 공간이 있는 건데 위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 실외기 공간을 꼭 이렇게 침실에서 들어가게 했어야 했나, 요게 조금 아쉽긴 하고요. 침실 3이 깊이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모자랍니다. 보통은 이제 3베이 기준으로 봤을 때 침실들의 깊이를 좀 충분히 갖고 가거든요. 여기서는 조금 모자라 보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이쪽에 폭이 3.3m라 실제로 사용하시기에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조금 의아한 거는 여기 주방 쪽이 조금 레이아웃이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 주방을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여기가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개수대가 있고 이 조리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마음에 자꾸만 걸려요.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동선들이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할 건데 이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 하면 기존에 이제 이만큼을 확장을 하고 여기 이제 다용도실이 있던 거를 그냥 조금 올드하지만 그냥 이렇게 발코니를 이렇게 길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세탁기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러면 실외기를 굳이 여기 이제 설비 덕트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실외기를 이제 침실에서 안 들어가고 바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도 됐을 텐데요. 이렇게 하고 이쪽에 냉장고 자리를 이렇게 두면 이 공간도 좀 넓어 보이고 그리고 주부 동선도 그렇게 나빠 보이질 않아요. 좀 부대끼지 않는 느낌이고요. 물론 이제 디귿자 주방에서 기역자 주방이 돼서 이제 수납이 약간 부족한 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기에 이제 수납장 같은 걸 좀 하나 더 둬서 좀 해결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식탁 자리도 이렇게 나쁘지 않고요.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원안이고요. 요건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제안을 했던 건데 글쎄요, 좀 요건 좀 올드해 보이긴 하죠.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은 59 B타입 C타입입니다. 이 두 개가 똑같아요. 뭐 치수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요 차이점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 B타입은 38세대 중 24세대를 분양하네요. C타입은 24세대 중 15세대를 분양을 해요.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선택을 하지는 않으셨네요. 위치는 B타입 같은 경우가 여기 코너에 있고요. 이 C타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너에 있습니다. 뭐 북쪽으로 돌아간 향은 없겠네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수납장이 있고요. 침실 2가 있고요. 침실 3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침실 3, 여기 텍스트 빠졌네요. 복도 타고 들어오면 여기 공용 욕실이 있고요. 여기 LDK 통합형으로 묶여 있습니다. 주방에서 나가면 여기 다용도실로 쓰이는 발코니가 있고요. 이쪽으로 나가면 실외기실이 있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 공간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대피 공간, 그리고 전용 욕실, 부부 욕실 이렇게 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3.5모, 깊이가 3.3, 11자네요. 거실의 폭은 4m, 거실의 깊이 여기는 3.9m예요. 주방의 깊이가 1.8m, 침실 2와 3은 각각 2.7에 3m입니다. 깊이는 3.3m. 전형적인 탑상형 구조입니다. 코너형.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현관 쪽을 좀 신경을 써서 여기 뭐 수납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그거 대신 현관의 폭과 거실의 폭을 좀 더 갖고 갔어요. 여기 평면을 보시면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폭을 조금 갖고 간 것보다 여기 팬트리 정도 하나 이렇게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B타입하고 C타입은 치수는 다 동일하고요. 좀 차이 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B타입은 이 앞에 이제 안방 공간 요게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이동돼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C타입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쪽이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 하면요, 여기 병량 보이시나요? 이 병량의 차이를 만들었어요. 언뜻 볼 때는 B타입이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드실 건데 실질적으로 공간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사실은 C타입이 좀 더 공간이 더 깊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요 문이 여기 달렸고 얘는 여기 문이 여기 달렸어요. 이 병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 면적이지만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조금 C타입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네요. 게다가 이제 거실의 요 깊이도 한 100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100만큼 차이가 나나 하고 봤더니 이 다용도실의 크기가 B타입이 조금 커요. 그리고 C타입은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 그 차이가 아마 요 병량의 차이를 또 만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감안하고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C타입이 아주 조금 더 나아 보이네요. 네, 59 ABC 타입을 비교해 볼게요. 이 B타입, C타입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요. AB 타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A 타입은 전통적인 판상형 3베이 구조고요.
맛통풍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코너형 구조고요. 아시다시피 LDK 통합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이 공간이 상당히 이제 커 보이는 게 장점입니다. A타입에 비해 거실이 100 정도가 조금 넓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침실 2의 사이즈를 보면 그 사이즈 거의 동일하고요. 이 탑상이 한 100 정도가 좀 더 많아 보이네요. 침실 3 같은 경우는 3m에 3.3m를 갖고 갔는데 여기는 3.3에 2.8을 갖고 갔어요. 조금 유사하긴 해도 이게 좀 나아 보이네요. 주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8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쪽 한쪽만 이제 깊이감을 이제 깊게 넣은 그런 형태죠.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에도 1.8로 해서 길게 넣었는데 여기는 이제 LDK 통합형으로 해서 공간이 조금 더 여기 좀 넓어 보이기는 할 것 같아요. 만약 저보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글쎄요, 저는 진짜 여기 좀 못 고를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좀 개인적으로 이 판상형 같은 경우에 주방에 이제 레이아웃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이 침실 3에서 바로 이제 실외기실이 여기 붙어 있다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B타입 쪽으로 또 무게가 실리기도 하는데 어떠신가요? 어떤 게 더 괜찮으세요? 저는 진짜 이 두 개가 저울이 딱 균형을 맞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74A 타입입니다. 총 40세대 중 일반 분양이 10세대예요. 조합원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셨네요. 위치 한번 볼게요. 107동 여기다 딱 몰아놨네요. 평면 한번 볼게요. 현관을 들어오면 현관의 폭이 좀 있어 보이네요. 이 수납장 있고요. 복도로 들어오면 여기 공용욕실이 있습니다. 밑으로는 이제 침실 2가 있고요. 이쪽에 거실, 주방, 식당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가 요쯤에 위치하겠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안방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실외기실. 그다음에 위로 들어가면 드레스룸, 부부욕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면 침실 3이 있고요. 대피 공간이 여기 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폭이 3.6, 깊이가 3.6, 거실의 폭은 4.5, 침실 2의 폭은 3.3, 깊이는 3.8이에요. 침실 3의 폭이 2.7이고요. 깊이는 3.3입니다. 주방의 폭은 3.4m, 이 짧은 폭은 1.8이에요. 전형적인 74 3베이 구조고요. 그 치수들은 조금 더 크게 갖고 간 것 같아요. 여기 특히 이제 안방 쪽을 보면 3.6을 써서 74 괜찮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거실도 괜찮고요. 이 두 치수는 사실 84에서도 많이 쓰는 치수죠. 침실 2도 치수가 괜찮습니다. 이 깊이도 꽤 있고요. 실로서 충분히 쓰죠. 이 정도면. 침실 3이 이제 하나가 2.7이고 깊이가 3.3이라 이것도 딱 적당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쩔 수가 없었겠지만 여기 안방 앞에 실외기 그리고 침실 3에 대피 공간을 해놨어요. 보통 같으면 이제 받고 싶었을 텐데 침실 3에서 이제 바로 접해 있는 문이 대피 공간인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여긴 그래도 실외기가 발코니를 거쳐서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위치하는 게 조금 나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주방 쪽을 조금 글쎄요, 왜 다 이렇게 적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요 부분이 요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걸리는 여기가 계속 이제 마음에 걸리는데 어떠신가요? 이 주방 레이아웃. 5구 타입처럼 그냥 좀 클래식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서 이쪽 발코니 길게 푸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네, 74B 타입이고요. 총 20세대 중 일반 분양이 14세대입니다. 위치는 106동의 여기 날개 쪽이네요. 이 평면 어디서 많이 본 평면 아닙니까? 요게 74A 타입이에요. 이 평면에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쪽 부분을 한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A타입이고요. 이게 B타입입니다. 치수들은 다 같고요. 여기 현관 있던 자리에 이제 욕실이 오고 현관을 이쪽으로 돌려놨어요. 아무래도 이제 날개 쪽 탑상형 날개니까 현관 진입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발코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게 팬트리를 줬어요. 이거 상당히 괜찮죠. 이거는 뭐 비교할 것도 없이 B타입이 A타입을 무조건 이깁니다. 똑같은데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네, 다음은 74C타입입니다. 총 176세대 중 일반 분양이 154세대예요. 이렇게 조합원분들이 많은 선택을 하진 않으셨어요. 위치 한번 볼게요. 탑상형의 코너에 다 위치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이 타입은 우측에 있는 이 조합은 이 침실 두 개가 다 이제 북측으로 좀 돌아갔어요. 향이. 그래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요거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평면 한번 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수납장 있고요. 복도가 쭉 있고
각도 따라서 침실 2와 3이 이렇게 묶여 있네요. 이쪽에 공용 욕실이 있고요. LDK 통합형으로 묶여 있습니다. 주방에서 나가면 이제 다용도실, 세탁기가 요쯤에 위치하겠네요. 다용도실에서 나가면 실외기실이 여기 있습니다.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대피 공간, 그리고 파우더, 여기 부부 욕실 이렇게 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 폭은 3.6, 깊이 3.6, 거실 폭이 4.5입니다. 침실 2와 3은 각각 3m씩이고요. 깊이는 3.7m입니다. 전형적인 탑상형 구조 평면입니다. 뭐 여기서도 조금 아쉽다면 이런 폭들이나 요거 둘 중에 하나를 2.7로 맞춰서 현관 옆에 이제 팬트리 공간을 좀 뒀으면 어땠나 하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요. 전체적인 설계가 치수도 잘 맞췄고요. 깔끔합니다. 네, 74AC 타입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B 타입은 일단 무조건 좋은 거라 좀 빼놨고요. 이쪽이 이제 판상형 A 타입이고요. 3베이입니다. 이쪽이 C 타입 탑상형 구조죠. 보시면 치수들을 보시면 침실 1 안방의 폭은 다 맞췄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이제 침실 2가 3.3에 3.8, 여기 2.7에 3.3이면 탑상형은 3m에 3.7을 썼다는 겁니다. 침실 2와 3은 이쪽 탑상형이 좀 더 깔끔하네요. 둘 다 온전한 실로 써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이 주방 쪽이 조금 계속 저는 여기가 계속 이제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단점이라면 이렇게 실외기실이 여기 안방 앞에 있고 대피 공간이 또 이제 침실 3, 이게 침실 3에 대한 간섭이 좀 생긴다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침실 3의 용도가 사실은 온전한 실로 쓰기에는 약간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다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조망이 이게 열려있는 쪽에 다 위치돼 있죠. 만약 저보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정말 여기도 이제 너무 두 개가 밸런스가 좋아요. 도저히 고르기가 힘든데 살짝 여기 C타입 쪽으로 마음이 좀 가네요. 그 이유가 이 침실 두 개가 깔끔하게 이제 실로서 쓰기에 지금 깔끔하다는 겁니다. 침실 3이 조금은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요. 어떠신가요? 네, 다음은 84A 타입이고요. 총 371세대 중 일반 분양이 310세대입니다. 조합원 분들이 이렇게 많은 선택을 안 하셨어요. 아파트의 꽃 30평대인데 말이죠. 위치 한번 볼게요. 110동, 109동 이렇게 판상형 쪽으로 다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여기 있네요. 117동, 116동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했던 그 위치에 있습니다.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 있고요. 현관이 깊이감이 벌써 있습니다. 30평대라. 우측으로 팬트리 수납 공간이 있고요. 창고형. 좌측으로는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복도에 올라오면 공용 욕실 있고요. 침실 2가 여기 앞에 있네요. 침실 3이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거실이 너무 큽니다. 이거 뭔가요 진짜. 여기 주방, 식당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그 주방, 식당에서 나가면 여기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가 요쯤에 위치하겠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여기 안방 공간 있고요. 안방에서 들어가면 파우더, 드레스, 전용 욕실, 그리고 드레스룸에서 나가면 여기 대피 공간이 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3.6, 깊이도 3.6, 거실의 폭은 6.5m입니다. 제가 이거 몇 번이나 다시 댔습니다. 6.5m로. 물론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 침실 2의 폭은 3m고요. 깊이는 3.7m. 침실 3의 폭은 2.7m입니다. 주방 식당의 폭은 3.5. 여기 싱크의 폭은 1.9m예요. 이 평면의 특징은 그냥 거실 아니겠습니까? 이 폭이 6.5m예요. 이거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여기도 주방을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가져갔네요. 침실 3의 폭이 2.7이에요. 2는 3m고요. 글쎄요, 이게 74랑 좀 비교를 해서 안방의 폭이나 깊이도 74랑 같고 단지 거실 쪽이 크다는 거?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이 좀 크다는 거 정도? 현관도 있네요. 현관도 조금 이제 크고 깊이감 있고 팬트리가 있다는 정도인데 글쎄요. 일단 옵션 한번 볼게요. 옵션 1인데요. 여기 넓은 거실에 이게 한쪽엔 수납을 주고요. 거실 수납. 그다음 이쪽에는 알파룸 형태로 뭘 준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얼마나 유용할지 모르겠네요. 여기 소파가 놓이게 될 건데 큰 소파 놓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 옵션 2인데요. 둘 다 이제 이렇게 크게 수납을 넣습니다. 요거 큰 쪽은 이제 거실 쪽 수납이고 요 작은 쪽은
침실 쪽 수납으로 해서 썼네요. 요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네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아쉬운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이게 이제 30평대 아니겠습니까? 30평대인데 주방 레이아웃이 그 74나 59랑 이제 너무 유사하게 갖고 간 거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실의 폭도 이제 너무 거대한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요. 74랑 차별을 두려면 이제 침실 1 같은 경우에는 폭을 한 3.9로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면 계속 이제 주방 쪽 레이아웃이 이제 눈에 걸려서 주방 쪽에 여기 있던 다용도실을 이쪽으로 좀 밀어서 그 좀 나눠놨어요. 여긴 다용도실에서 세탁기 여기 위치하게 하고 실외기실을 여기다 두고 그다음에 이 앞에 있던 실외기를 이제 대피 공간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방의 폭을 이제 3.9로 갖고 갔고요. 거실이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실을 이제 5.9로 맞추고 침실 2도 3.3으로 이제 폭을 좀 크게 갖고 갔어요. 74랑 좀 차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이제 방이 이제 깊이감이 이제 많이 준 게 좀 아쉽긴 한데 요건 뭐 옵션으로 줘서 애초에 이렇게 실을 주고 거실 확장형 해서 이런 식으로 알파룸 개념으로 이제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으면 이 거실에 이제 거대한 폭이 그대로 이만큼을 다 공간을 딱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3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평면에 차별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도 3베이지만 뭐 딱히 4베이에 꿀리지 않는 그런 구성이나 공간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84 B타입이고요. 총 82세대 중 일반 분양이 72세대입니다. 위치는 탑상형의 여기 날개 쪽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여기 창고용 수납 있네요.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 현관 앞에 여기 신발 수납장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이제 수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쭉 복도 타고 들어오면 침실 2와 3을 이렇게 묶었고요. 이쪽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룸이 나왔습니다. 여기 거실이 있고요. 주방 식당이 있고요. 주방에서 들어가면 여기 다용도실인 것 같아요. 여기 세탁기가 위치하겠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이 있고요. 파우더, 드레스, 부부욕실 이렇게 있네요. 안방 앞에 발코니, 실외기실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3.6m, 깊이는 12자. 거실의 폭은 4.5m, 침실 3은 2.7, 침실 2는 3m입니다. 깊이는 3.6이에요. 알파룸의 폭은 2.4고요. 주방의 폭은 3.4m입니다. 전형적인 84 4베이 치수를 썼고요. 이 안방 쪽이 뭐 개인적으로는 3.9를 쓰면 좋겠지만 침실 2의 깊이가 3.6이에요. 이거 보통은 이제 3.5를 많이 쓰는데 여기 3.6까지 썼습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이쪽은. 그러다 보니 이 알파룸 쪽의 깊이는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폭은 2.4를 썼고요. 실로 쓰기에는 충분하진 않은데 주방의 폭도 괜찮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쪽 현관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현관 들어오면 이쪽에 이제 팬트리가 있고 이 수납을 이제 나눠서 이렇게 두 군데를 해놨어요. 이런 건 상당히 괜찮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현관을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진입하면 이렇게 창고가 거의 방만한 창고가 나올 것 같았는데 이렇게 안 했어요. 아무래도 이쪽 안방문이랑 현관문이 이렇게 딱 일치하는 거를 좀 안 좋게 보신 것 같아요. 풍수지리에서 보면 대문이랑 현관문이랑 딱 맞으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랬나요? 이게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구성도 상당히 괜찮네요. 좋습니다. 여기서도 하향식 피난구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에 대피 공간에서 여기 실외기를 놓으면 이 알파룸과 실외기 간섭 때문에 아무래도 실외기를 여기다 놓은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쉬운 건 이 84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레스룸이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이 드레스룸이 협소하면 여기 이제 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3.6이란 폭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네요. 이 침대를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이쪽이 좀 여유롭진 않죠. 이 공간이. 그래도 이 단지에서 유일하게
이제 포베이 구성을 썼고요. 상당히 평면 깔끔합니다. 치수도 딱딱 맞아 떨어지고요. 조합원분들이 이제 많이 선택을 안 한 게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상당히 평면 괜찮은데 말이죠. 네, 오늘 부평 SK뷰 해머로 쭉 한번 살펴봤고요. 단지 배치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 꼼꼼히 유심히 봤는데 이 땅에서는 이렇게밖에 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설계하신 분이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고요. 단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74까지는 3베이를 썼어요. 재개발 지구기 때문에 3베이를 쓴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마 안 그러면 배치가 안 나오니까 그 3베이 중에서도 조금 올드한 느낌이 나지 않게 하려고 꽤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치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떨겼습니다. 제가 이번 치수를 역산해서 재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3베이라 조금 요즘 스타일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평면은 구성은 좀 깔끔합니다. 특히 이제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SK도 설계를 깔끔하게 진행한 것 같고요. 위치가 워낙 괜찮아서 살기엔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단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